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학원입니다. 오늘은 레고 블록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레고 블록은 검색하면은 띵기버스 이런 데 검색하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저런 형태의 레고 블록은 뭐 굳이 뭐 출력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간다면 이렇게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 정도까지 만들기에는 아직은 넘어가야 될 단계가 많아요.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출력보다는 이 치수가 사실 이제 구글링 해보면은 레고의 치수는 뭐 얼마든지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3D 프린터, 내가 사용하는 3D 프린터에서 출력했을 때 사출로 만들어진 레고처럼 조립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출력을 해보고 이제 그 공차를 반영을 하는 일이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모델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두 편으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출력을 잘 하시면은 진짜 같은 레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제가 출력한 레고는 어떤 거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그 사진 디테일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막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다홍빛이 나는 핑크? 네, 이런 색상이 코랄 계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색상이 제가 출력을 했던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찻길 있죠. 철도 레일도 이제 직접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다른 사람이 모델링한 걸 좀 참고해가지고 치수를 붙였더니 조립이 잘 안 되는 공차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립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했던 모습. 자,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출력하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이제 이 치수를 이용해가지고 모델링 할 거고요. 네, 모델링은 퓨전을 이용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모습. 자, 모델링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 3D 프린터로 출력할 걸 감안하면은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출력했을 때에 생기는 문제를 해가지고 모델링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그 퓨전의 모델링은 모델링을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그 여러분들 레고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드실 거잖아요. 지금 이제 2 곱하기 4 블럭을 제가 하나 만들 건데 나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크기의 레고를 만들겠다. 보시면 4 곱하기 10인가요? 네, 내가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동그라미 그 조립되는 부분을 막 다 스케치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숫자만 딱 입력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릭이 바로 딱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약간 중급 단계 속이나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중급 단계 모델링이니까 모델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을 보시고요. 모델링을 잘 못한다, 처음 한다 그러면은 지금 동영상으로 레고 브릭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치수를 조금 보긴 봐야 돼요. 그래서 치수를 일일이 보려니까 이제 귀찮습니다. 도면을 봤다가 모델링 화면을 봤다가 왔다 갔다 하려니까 귀찮죠?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을 이렇게 같이 봐야 되면은 도면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해요.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그 퓨전의 인서트에 가시면 인서트 캔버스라고 있죠. 원래는 이제 디자인할 때 이렇게 대고 그리려고 쓰거든요. 이제 도면도 뭐 같이 많이 갖다가 놓습니다. 도면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 거고요. 스케치를 지금 우측 위에다가 할 거라서 위치를 조금 이제 바꿔줄게요. 그리고 스케일이 아까 보니까 약간 커야겠더라고요. 네, 이미지에는 이미지 나름대로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운받은 이미지라서 이게 스케일이 실제 레고랑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실수만 보려고 불러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케치를 시작을 할 건데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시고 바닥 플레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고는 이제 규칙성이 있는데 보니까 8mm 간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로 8mm, 세로 8mm예요. 동그라미 하나 간격이. 그리고 이제 높이는 9.6으로 나오는데 가장 얇은 레고 브릭이 이제 3.2mm가 되겠습니다. 3.2mm의 배수로 이거 모델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mm 간격이니까 2 곱하기 4 브릭을 이제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이렇게 만들고 치수를 원래는 이제 16이 아니라 48에 30이니까 32죠. 32에 보통은 이제 16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자, 근데 레고는 이렇게 나중에 이거를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조립해서 이렇게 이제 비슷한 사이즈의 블럭이 이렇게 계속 겹치게 되잖아요. 그때 이 어셈블리 될 때 이 조립 과정에 공차가 없게 되면은 서로 이제 간섭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조립 공차를 약간 반영을 해줘야 돼요. 얼마나 반영됐나 봤더니 지금 보시면은 15.8입니다. 여기는 지금 치수가 나와 있는데 15.8 그리고 그러니까 높이가 15.8이고 폭이 31.8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0.1mm씩 반영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이 간격이 실제로 조립될 때는 0.2mm만큼 남아 있도록 이렇게 조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고가 조립되는데 이렇게 이건 이제 제가 출력한 거고요. 약간의 그 틈이 약간 있어야 서로 간섭이 돼서 이렇게 밀려나는 현상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틈이 없으면 이렇게 밀려나 가지고 이게 정확히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출력하고 제가 동영상으로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6에 32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테두리는 약간 작아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저희가 이제 이 퓨전 교육을 할 때 레고를 중급 이상 과정에서 설명드려요. 이거는 이제 제가 기초 모델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개수를 뭐 변수로 쓴다든지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식을 만들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4개니까 곱하기 4죠. 치수를 요렇게 식을 써야겠네요. 네. 하나는 빼야 치수가 맞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수를 원래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숫자만 입력하면은 그 개수를 내 마음대로 막 조정하고 패턴도 거기에 따라서 개수가 반응하게 되고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동영상을 개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모델링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빼고 기초적인 모델링으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립공차가 0.1mm씩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출력해보고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치수로 이제 바꿔서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쓴 프린터에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쓰는 프린터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제조 공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출력을 해보고 약간 이렇게 대응을 조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가 8개가 들어간단 말이죠. 이 동그라미의 치수는 여기 보시면은 4.8이라고 지금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4.8이고 중심으로부터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여기는 원래 이제 8mm 그 8의 배수로 이렇게 모델링이 되는 거니까 원래는 4여야 되잖아요. 여기가 여기 4mm로 모델링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0.1mm씩 테두리가 빠졌잖아요. 조립공차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3.9가 되죠. 이런 거 틀리면 나중에 조립 안 됩니다.
여기 모델링 보시면 제가 최종적으로 실수 반영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0.05mm 고쳤어요. 이게 조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4.85로 저는 고쳤거든요. 나중에. 네, 0.1mm도 아니고 0.05mm에 대해서 이 조립의 느낌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 0.1mm 틀려버리면 제대로 조립도 안 되고 똑바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여러 개 쌓으면 0.1mm씩 누적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는 1mm 이상 이렇게 어긋나게 되겠죠. 블럭이. 이런 거를 레고 블럭 만들 때는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해보시면. 자, 그리고 2 곱하기 4인데 이거를 그 서클로 단축키는 C죠. 네, 서클로 이거를 계속 8개 그리는 거 뭐 8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뭐 4 곱하기 8이나 4, 8에 32개죠? 그런 거를 만들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일이 다 우리가 그릴 수는 없죠. 그래서 패턴이라는 좋은 명령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기초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급 과정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또 요것도 명령어를 패턴을 시켜가지고 이 뒤에 우리가 뭐 반지름을 주거나 아니 익스트루드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알값을 주거나 이런 반복적인 명령을 생략시켜 버릴 수. 아무튼 간에 이 멘트는 이제 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초보자 때 모델링 초보일 때는 모델 스케치에서 이걸 해요. 보통. 그래서 스케치에 보시면 어, 패턴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서큘러 패턴이 있고 렉탱귤러 패턴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가로 세로로 반복시킬 거기 때문에 렉탱귤러 패턴으로 했고 오브젝트는 동그라미고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우방향하고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짝대기로 화살표로 미리 남겨놓고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돼요. 퀀터티가 숫자예요. 그래서 가로로 4개, 세로로 이제 3개인 거고 길이는 여기서부터예요. 이 첫 번째의 기준점부터 해가지고 몇 밀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4개면은 8mm 배수니까 32가 아니라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그러니까 24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그렇죠? 위쪽으로는 8인 거죠. 8mm만큼 벌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요러면 맞습니다. 혹시 확인을 위해서 자 마지막 동그라미하고 벽이 3.9mm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치수를 붙여 보실 수도 있어요. 중복 치수가 되지만 그래서 확인만 한번 해보시고요. 중복 치수지만 이제 참고로 남겨놓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괄호가 쳐집니다. 치수. 그래서 요 치수가 있으면 자 그리고 이제 익스트루드를 해주는데 이 전체 사각형을 아래쪽으로 9.6mm 마이너스 9.6이네요. 익스트루드를 해주시고 한번 모델링 하면은 스케치가 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스케치를 다시 켜주시고요. 익스트루드를 위쪽으로 해줍니다. 또. 이렇게 몇 밀리예요? 1.6. 자 여기는 1.6으로 나오는데요. 제 레고 그 출력을 이 치수대로 해보니까 이거 작더라고요. 그래서 1.8이 좋을 것 같아요. 1.8이 제가 실측을 해보니까 맞는 치수가. 이 이미지 올려주신 분도 아마 버니어 캘리퍼스로 실측하신 것 같은데 오차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레고 형태가 됐죠. 자, 그리고 레고 밑면을 보시면 조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런 기둥이 있어요. 레고를 보시면. 요거를 이제 만들 건데요. 만들려고 보니까 지금 안에가 가득 차서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살빼기라는 걸 해줘요. 사출에서는 살빼기를 꼭 하죠. 쉐를 누르시고 밑에 부분을 살빼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를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머리는 1.2로 일단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3D 프린터의 노즐이 0.4mm이기 때문에 0.4mm 노즐이면은
이제 세 줄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안정적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1.25 했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떨어질까 봐 이게 조그마한 거 출력하면서. 근데 제가 몇 번 뽑아 보니까 0.8도 문제 없겠더라고요. 실제 레고는 이제 그 정도 두께인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출력하기 쉽도록 1.25 해볼게요. 숫자를 1.25 줬고요. 자, 반대편에 이제 그 해결되는 부위에 동그라미가 들어가는데 6.51 파이. 네, 이거는 일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시지만 그 이 간격이 이 원의 그 대각선 방향의 길이를 지금 체크를 했죠. 요게 이제 원의 직경인데 6.51 일단은 해볼게요. 이거는 뭐 루트가 들어가니까 계산해 봐야죠. 그래서 스케치를 여기다 하셔도 되고 땅바닥에다가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위에다 할까요? 편하게? 위에다가 하고 일단은 대강 하나를 그립니다. 하나를 그리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8인가요? 원래는 이렇게 8인 것 같지만 0.1mm 빠졌죠, 아까. 7.9예요, 지금. 그리고 위에서 아래도 7.9입니다. 아니면은 식을 입력해 보면은 지금 위랑 아래랑 거리가 어떻게 돼요? 15.8이잖아요. 15.8을 나누기 2 하셔도 돼요. 이게 7.9죠. 더블 클릭하시면 식을 입력했다면 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mm 간격으로 이제 3개가 반복이 되겠죠? 그 전에 가만 있어 보자. 이게 6.51이라 그랬죠. 6.51이고 자, 내부는 내부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릴 건데요. 1.2t로 출력을 하기로 했으니까 2.4를 빼면 4.11이 나와요. 지금은 이렇게 돼요. 이거를 패턴으로 렉탱귤러 패턴에 가셔서 얘를 클릭을 하시고 살포를 내가 원하는 반복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열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량은 3개고 거리는 16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치수했을 때 저는 잘 안 됐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치수 보정까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치수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스케치를 꺼놨나 보죠. 2번이 3번 보면은 저는 6으로 보정해서 맞았습니다. 6에 3.6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치수랑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조금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그 레고는 밑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리브 같은 이제 돌기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이제 치수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출력을 하면 밑바닥 부분이 약간 그 과토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 팽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레고 밑에 부분이 가운데는 온도 때문에 생긴 수축이고요. 물론 이거 반영해서 모델을 고치면 좋고요. 밑에가 약간 이게 과토출, 그러니까 바닥 출력할 때 약간 과토출 상태가 되고 높이에 따라서 옆으로 이제 조금 더 이게 퍼지게 되잖아요. FDM 방식.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0.2mm 정도 커져요. 직경으로는 0.4 정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저 부분이 이제 확대되는 걸 막으려고 여러 가지 설정을 따로 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것도 이게 커진다고 계속 저렇게 밑에 처마 부분이 이렇게 커진 상태로 쓸 수는 없잖아요. 보기 싫고 조립할 때 간섭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정할 건데 그래도 조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6이랑 3.6으로 5.5 줄였는데
많이 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아마 더 정확하게 맞춰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이제 6.5라는 숫자보다 조금 줄였어요. 이제 퍼지는 거 감안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익스트루드를 해줍니다. 세 개를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조인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오퍼레이션을 조인으로 바꿔야 돼요. 합집합이 되게. 자, 근데 높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익스텐드 타입을 또 오브젝트로 해서 요 면까지 내가 익스트루드로 전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면까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익스텐드 면을 확장되는 면을 지정을 해주세요. 또 이제 OK를 누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은 레고 브릭의 형태는 이러면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3D 프린팅을 하면 이렇게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은 수축에 문제가 있고요. 좋지 않은 프린터를 쓰는 분들은 온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모서리가 냉각이 많이 와서 튀게 됩니다. 제가 블로그에서도 아마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수축이 와서 떠버려요. 뜨거나 이제 떨어지거나. 그리고 이 기둥, 실린더 형태는 이제 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동안에 떨어지면은 사실 붙잡아줄 부분이 없죠.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을 레고가 안 쓰게 되거든요. 조립할 때. 요 끝으로 조립하거나 요 구멍에 꽂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도 이제 기둥을 만들어서 나중에 출력할 때 툴패스가 이렇게 쭉 연결되도록 할 거예요. 요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T로 기둥을 세울 거예요.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고 여기다가 사각형으로 기둥을 두 개를 일단 그려서 패턴을 하겠습니다. 자, 거리는 센터에 있게 하고 싶으면 자 일단 얘는 1.2T예요. 세 줄로 출력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얘는 1.2T고 가운데서 거리는 7.9에서 0.6을 빼면 돼요. 근데 이러면 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기준으로 0.6 떨어져 있다. 이렇게 붙이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제 동그라미를 따라다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둘을 패턴에 가셔서 레고는 패턴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렉탱귤러 패턴에 가셔서 오브젝트는 5, 5, 5, 4개 나머지 4개도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수량이 3개죠. 3개고 거리는 16이 왔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해서 또 선택을 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죠. 익스텐트는 투 오브젝트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전개해 주세요. 이제 설정을 하시고 오퍼레이션은 컷이 아니라 잘라지는 거죠. 조인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설정이 되겠습니다. 출력할 때.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 상태로 출력하려 그러면 서포트가 상당히 불편하게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포트 없이도 되긴 되는데 어찌됐건 불편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서포트가 생기지 않게 해서 출력을 해야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게 더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 45도 챔퍼를 줘가지고 30도만 주셔도 되고요. 서포트가 필요 없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모디파이에 가셔서 챔퍼로 가보세요. 챔퍼에 가셔서 어렵진 않은데 귀찮아요. 내가 필요한 부분을
템퍼를 줘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나중에 레고가 이게 눈이 많아지면은 이게 좀 귀찮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패턴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작업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상급의 모델링에서는 그냥 숫자만 키보드만 탁 치면 형태가 내가 원하는 형태가 되게 딱 만들어 놓을 건데 이거는 조금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건 귀찮아서 이거 찍는 게 그래도 뭐 시간 많이 걸리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거리를 한 1mm 정도만 입력을 해봤는데 네, 이건 아니죠. 브릿지돼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구멍이 생성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템퍼 부분이 이 구멍 시작하는 부분까지 넘어가줘야 안정적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1.5 줬습니다. 1.6 줄까요? 네, 이 정도면 서포트 없이 네, 왜냐하면 이 테두리를 처음에 이렇게 3D 프린터로 쭉 그릴 건데 나중에 브릿지 돼서 넘어가는 짧은 영상이 될 거기 때문에 서포트가 필요 없게 됐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이 편리해야 되니까 R을 줘야 되죠. 네, 삽입되는 부분에 R을 주는데 원래 이제 금형에서 0.2 정도를 이제 자연 R이라 그래요. R을 주지 않아도 약간 R이 먹거든요. 근데 이건 3D 프린터잖아요. 그리고 또 약간 이렇게 R을 줘야 조립이 될 때 좀 더 부드럽게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 그래서 0.4 정도 줬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0.2나 0.2 줄지 0.3 줄지 조금 헷갈리는데 R을 조금씩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한 0.3? 네, 이 정도 R을 주고요. 자, 여기도 이제 문제죠. 여기도 이제 그 삽입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더 문제는 요 밑에가 3D 프린터로 출력하면은 아랫부분이 좀 팽창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요 허리 부분은 그 되게 히팅 베드를 쓰게 되면 허리 부분이 이제 열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수축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짤록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뽑으면 잘 사실 못 느끼는데 요거 작은 거를 제가 좀 확대해 보니까 좀 보이죠? 네. 이게 좀 짤록해졌다. 밑에는 커지고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출력 설정할 때도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테두리를 한 0.3 정도를 뭐 내측에 이제 조립되는 부분도 약간 또 찍어야 되네요. 네, 귀차니즘이 약간 안쪽으로 치수를 주려고 그래요. 사실 첫 번째 레이어가 작게 나오게 3D 프린터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치수를 설계적으로 약간 줘서 제어하려는 이유가 바깥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안쪽에 이제 조립되는데 조립될 때 뻑뻑하거나 이런 걸 우리가 치수를 고쳐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바깥쪽 따로 안쪽 따로 이렇게 치수를 줬어요.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오래 안 걸렸죠?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출력해 봐야 됩니다. 출력해 봐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나온 치수대로 하지 않았고 제가 스케치한 것들을 보면 이제 실제로 뽑아보고 조금 치수를 바꾼 거예요. 윗부분은 약간 작게 측정된 것 같아서 4.85로 제가 바꿨고 그 가생이 부분은 0.1mm씩 빼는 조립 공차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적용해도 별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이 이제 그 아까 도면에 6.5 파이로 나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도 밑에 부분은 원래 약간 팽창돼서 나오니까 0.4 정도 빼야겠다 그랬는데 조금 약간 빡빡한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0.4만 딱 뺐더니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0.2씩 뺐던 거죠. 그리고 또 지금 고쳤던 게 쉘을 아까 우리가 1.2를 줘서 이 테두리 두께를 잡았는데 1.2를 줬더니 약간 타이트하더라고요. 원래 레고는 여기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그 조립되는 원이 닿는 부분에 돌기가 있어서 이 돌기까지가 1.2 정도 나오거든요. 도면 한번 보죠. 도면에 정확히 나오니까 도면 한번 볼게요. 꺼졌다. 네. 도면에 보면은 돌기가 0.3인데 그냥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되는데 두께를 알아야죠. 바깥에서부터 몇 밀리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대략 지금 네, 치수가 여기 나오네요. 네, 1.2 1.2에 0.3이니까 1.5 정도 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1.5까지 줘가지고는 바닥 부분 팽창한 면이 있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종을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1.1만 주고 저 리브 돌기는 제가 삭제해 버렸습니다. 안 들어가서. 네, 그래서 1.1을 주면 3D 프린터가 되게 웃긴 게 0.4 노즐로 뽑으면 0.8이면은 두 줄로 나오고 1.2면 세 줄로 출력이 돼요. 이 부분이. 노즐이 나중에 지나갈 때. 세 줄이 당연히 튼튼하잖아요. 근데 1.1mm로 바꾸면 두 줄만 지나가고 0.3mm 비는 부분을 안 채워줍니다. 그거를 나중에 설정하셔야 돼요. 따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1.2로 두려고 했는데 되겠더라고요. 너무 뻑뻑해서. 그래서 1.1mm를 빼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R값 준 것들은 0.2만 줬네요. 그래서 타이트했나? 제가 이제 다시 모델링한 거는 0.3을 줬죠? 여기는 0.4를 줬네요. 그래서 0.1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제가 됩니다. 아직 제가 이제 출력편을 설명을 안 드렸지만 동영상을 조금 보면 이제 두 개가 하나는 1.2로 한 거고 하나는 1.1로 쉘을 줄인 거예요. 이 차이가 조금 보이죠? 아주 조금 보이죠? 아주 조금. 막상 이제 조립을 해보니까 안 줄이면 안 되겠어요. 네, 지금 이제 조립해 보는 건데 요 하얀색이는 이제 요 핑크색은 이제 기존의 레고죠. 네, 그래서 무리 없이 지금 이제 조립되는 모습인데 반대쪽 좀 헐거웠어요. 네, 그쵸? 네, 헐거웠죠. 그래서 제가 0.1mm 키웠어요. 아까 모델링 할 때 제가 0.5mm 키운 거 있었죠? 자, 요거는 어때요? 굉장히 뻑뻑하죠? 자, 굉장히, 네, 지금 다 안 끼워졌잖아요? 네, 굉장히 빡빡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치수 조정을 조금씩 했는데, 이거는 프린터마다 달라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하나 뽑아 보시고 0.1mm 단위로 이렇게 보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치시려면 스케치가 남아 있어야죠. 스케치 없이 막 스케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스케치래 히스토리가 남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스케치도 남아 있어야 되고 히스토리도 남아 있어야 되죠. 동영상으로 보기에는 네, 이거 제 손이죠. 동영상으로 보기에는 네, 그냥 그럭저럭 쓸만해 보여요. 지금 이제 그 두 개를 나란히 조립했을 때 간섭이 어떤가 지금 보는 건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네, 요거는 나중에 출력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인터넷에 있는 시수가 여기서 많이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요 공개된 치수에서
아주 약간 0.05, 0.1 막 요 정도 편차예요. 거의 다 보니까 버니어로 재서 그런지. 근데 그거 차이로 내 조립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출력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번 편에서는 모델링을 제가 되게 쉽게 했어요. 굉장히 쉽게 했는데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중급 난이도의 방법으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했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거는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머리 이런데 식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초보자를 위한 모델링이었고 다음 편에서는 네, 중급 난이도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치수의 레고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음 동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